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선생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보도합니다. (8,200억) 원대 김제시 살림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5%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900억 원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살림이 변변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고창군의 경우 지원 대상과 돈을 대폭 늘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금액을 내년부터 3만 원 인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8,200억 원대 내년도 김제시 살림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5%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900억 원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3년 차를 앞두고 있는 박준배 김제시장. 그동안 정의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계획한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정 방향을 희망찬 미래, 용성하는 김제로 정하고 절대 역점 지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김제시 살림은 8,200억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 예산 7,800억 원보다 5% 넘게 늘어났는데 자체 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조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20억 원은 감소되는 등 실질적인 가용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1,94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 예산도 1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반면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은 1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 가운데 30%를 차지합니다. 교육이나 환경, 산업 중소기업 예산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짰습니다. 일자리 및 복지 등의 민생 안정 예산 투자,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 주민 수건 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김제시는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지방 보조금은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시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선생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힘든 현실을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울림주간보호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1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재활교사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적다 보니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선생님 혼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16명에게 먹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송영 서비스를 하고 또 도전적 행동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주간보호센터 현황을 보면 세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법정 인원수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기준인 교사 1명당 4명 수준도 맞추지 못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전체 예산은 200억 원이 넘지만 발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발달 장애인도 정읍 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경우 전라북도 20%, 정읍시 8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인력 지원에 대해선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지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 가족과 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복지센터. 적극적인 행정에 관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2020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읍시는 내년 1월까지 다가구 주상복합주택 등 2만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조사 요원들이 주택 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됩니다. 내년 2월 초까지 주택 가격 산정을 마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정보 제공과 조세부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김제시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죠. 바로 김제시티 투어버스인데요. 겨울 여행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김제시티 투어버스를 타면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 등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카드를 주고 투어 인증샷을 SNS에 올릴 경우 사은품도 준다고 합니다. 김제시티 투어버스는 5명 이상 예약하면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시티투어버스 겨울여행 특별 이벤트로 알뜰하게 전북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준비하였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읍시는 올해와 내년을 정읍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할 점을 둘러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정읍시가 정읍방문회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반 조성이나 관광객 수용 태세 등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과 추진 계획 등을 사전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선시대 남원의 다양한 교육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과 향교인데요. 남원 지역 향교와 서원 문화의 특별전이 춘향 테마파크 안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남원의 옛교육 문화란 주제로 남원 지역의 향교와 서원, 서당 등 교육 관련 옛 도서 자료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유물과 서원의 배양인물, 서원지, 목판 등도 선보입니다. 향토박물관 관계자는 출판 인쇄물의 양과 다양성 측면에서 당대 남원에 살았던 사람들의 높은 교육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서원 특별전을 통해서 그때 당시 많은 교육적 인재를 배출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이 변변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고창군의 경우 지원 대상과 돈을 대폭 늘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지난해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지만 1억 2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게다가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5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시에선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와 같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는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신청을 받은 토양 개량제는 망경읍과 죽산면, 백산면 등 모두 6곳에 제공될 계획입니다. 아직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는 전 세계가 나서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라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금액을 내년부터 3만 원 인상합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전체 80만 6천 세대 가운데 27%인 21만 5천 세대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마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상수도 관리는 중요한데요. 정읍시는 환경부 주관 2019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 전문성 정수시설 운영과 관리, 유수율 개선 정도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에 정읍시외 2개 시군, 우수상에 대전광역시외 3개 시군, 발전상에는 부안군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정읍시는 유수율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한 점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부안군 부안읍 신운천이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011년부터 신운천의 콘크리트 형태의 인공수로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왔습니다. 신운천은 수변 정화습지 조성과 수질 정화시설 가동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하천 생태계 다양성과 건강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자연이 복원된 신운천에는 천연기념물 수달과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삭 등이 서식하는 하천이 됐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김제소방서는 김제경찰서와 함께 시민양보 의무 준수와 불법 주정차한 차량 계도에 무게를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행동과 양보가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물러나고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았는데요. 아침에는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으니까요. 낮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또다시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밤 사이 강원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